한방 쓴다든가 아니면 뭐 사가 쓴다든가 이렇게 기기별로 하나씩 아까 안경 과장님 말씀한 기기별로 그거를 한다는 게 그거는 이제 순서를 말씀드렸고 그 기기별로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결정을 또 누가 하냐면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런 부분은 좀 근데 여기서 다 얘기하기 좀 시간도 그렇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기기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가 있고 지금 다 다양하게 보건당국에서는 기기별로 이걸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다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거치는 과정에서 하나를 더 껴넣어서 이게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전문가들 다 통해서 의료기기 인가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이 소속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과학중심위원회관. 거기가 어디 그러니까 그 정부 기관인가요? 아니 민간 단체. 민간 단체죠. 그럼 거기가 저기 어디 소속입니까? 아니 왜냐하면 딴 뜻이 아니라 그냥 발언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의견이 개인적인 의견인지 아니면 그 소속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그걸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지금 많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공식적이니까 그럼 그 공식 과학중심의학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단체인가요? 의사들만으로 구성된 건 아니고 네,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의사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중심의학이라는 게 이제 의사분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고 공식적인 입장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과학중심의학연구원 원장이라서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나중에 해주시고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 질문을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해외 이거에 대한 그 기관에 대한 설명인가요? 네. 원장님이십니다. 그 기관에 대한 거 조금 해외에서 이렇게 사이비 의료나 이런 대체 의료에 되게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좀 과학적 회의주의자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도 그건 사단법인인가요? 재단법인 뭐 그런 법인? 저희들은 이제 설립된 지 이제 1년도 안 됐어요. 해외에도 이제 사이언스 베이스드 메디슨이라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 그런 국제 조례에 맞춰서 같이 하고 있는 민간 시민단체, 지식인 시민단체, 의사선생님들 중심으로 그러면 이제 고성규 교수님께서 지금 뭐 시간이 좀 흘렀지만 지금 토론이 엿들게 되기 때문에 끊기가 좀 그래서 조금만 좀 더. 저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연구과학장 고성규입니다. 우리 원장님 수행비서갔다가 오늘 지금 아카데미에 계신 김준성 교수님이 실제 전 아카데미에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 김준성 교수님과 쓰는 발언하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게 의과에 있는 병원가에 계신 분들보다 더 그리고 솔직히 토론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패널로 들어오셔가지고 주제 거울 반대로 벗어난 얘기를 하시는 것도 처음 봤고요. 실제로 굉장히 저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소심호라든가 아니면 경실련이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많은 의견이 나오신 게 거의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법적인 여러 가지 테두리 면에서 해결하는 데 도움을 하고 많은 면에서 국민 복귀를 위해서 하는 데 도움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도움을 하고 다만 여기 계신 우리 한의 회사님들이나 양 회사님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 분들이 잘못된 굉장히 곡해된 단편적인 의견이 나오는 게 대해서 좀 여기까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의과대학 학체가 한국만 유일하게 어떤 뭐 서양학이나 한의학이 믹스되어 있는 그런 쪽에 과목이 많다라고 하시고 중국에서는 또는 대만이나 홍콩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근거가 뭡니까? 그거는 지금 한의학연구원에서 아마 조사한 논문에 의하면 그 시간을 했을 단위 시간을 했을 때 그 중국 말씀 크게 들으셔야죠. 중국과 대만에 비교했을 때 한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그 현대의학에 대한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장님이 학교에 계시면 아시겠죠. 이거 비교해 보면 비교 표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걸 인용해 주실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중국이나 그쪽은 중국내과학이라 해서 중국내과학이 아닙니다. 거기엔 이미 진단기기에 대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익스되어 있어서 이미 교육이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피상적으로 교과목만 보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데이터를 보시면 아마 의학 쪽에서 많이 이용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제가 언급한 거는 그 논문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많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보시고 정확히 얘기를 해주셨으면. 그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아니 그 내용은 제목은 맞아요. 제가 과목으로는. 근데 속 내용은 이미 다 믹스가 되는 게 들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김주성 교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한해 대상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 중국에 있는 산업이 중국에 있는 중화학의 비율이 뭐 10 내지 20%다라고 하는 또 근거는 뭔가요? 제가 중국의 예사의 중의학이 10대 10%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까 그렇게 아까 아니 우리나라에서 있을 때 예를 들면 그 서양의학 또는 의료에 대한 반대적 개념 또는 상보적 개념이 있어서 예를 들면 50대 50이 맞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들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비교배가 많습니다. 아시는 왜 그래 비교배가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중국 부분과 서구 부분이 매출의 급여 비율을 잡은 통계 방법이 없어요. 그럼 가장 근사치를 잡을 수 있는 게 제약사의 매출. 중국 제약사 100대 기업 중에 거의 대부분이 중성약을 GMP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 비율이 25에서 30%. 그러면 그게 대부분 중국 병원에 공급되기 때문에 중의학의 비율이 25에서 30%의 프로포션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근사치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게 중국의 의료 수준이 이게 안 나는데 어떤 의료 수준이 낮다. 제가 콜라보레이션을 의과대학 많이 합니다. 서울대 고 교수님이 중국의 동부연안에 있는 의과대학의 중국 수준은 이미 거의 근접했을 못하니까 별 차이가 없고요. 거의 자기네 수술 기술이라든가 시좀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어떠냐? 저희 한국 복지부 사람들이시나 아니면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한의학분들도 중국 강동성에 있는 강동중부병원을 가보셨으면 합니다. 중국 13억 인구 중에 가장 큰 규모의 병원이고 가장 시설이 좋은 병원입니다. 1년에 700만 명이 새벽 6시부터 줄 서서 중부병원에 그리고 그쪽에 1년에 5만 명 이상의 해외 환자가 옵니다. 우리 의료 산업으로 글로벌 의료 관광이라든가 굉장히 지금 드라이브 걸잖아요. 그게 꼭 제도 때문에 우리가 의료기를 사용 못했다라는 것 한 축이지만 그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쪽에 한번 보시고 우리의 문제가 뭔가에 대한 트러블 슈팅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김 교수 굉장히 신나는 게 아까 벨스펠시, 파샬펠시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경희의료원에 파샬펠시 이번에 2주 입원시켰다고 해서 한번 들어가요. 선생님이 이렇게 센트럴 파샬펠시, 프리파럴 파샬펠시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닥터가 이 시전할 때 어떤 시전을 시킬 수 있는 건 닥터의 고위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스템셀 세라피 몇 천만 원 받고 있는 의사들이나 아니면 마늘 주사, 감초 주사를 몇만 원, 10만 원, 20만 원 받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어디 한 의사가 비효율적입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불성설한 개인적인 얘기고요. 그건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의과대학에 혹시 나온 논문 읽어보셨나요? 시스템 리뷰 읽어봤나요? 예, 특별한 리뷰 같은 거 아니, 줄이 컴포지션이 어떻게 나옵니까? 효과가 거의 미약해가지고 왜 플라시보랑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게 대부분. 악펑션은 미국에 있는 NIH에서 연 1조 원 중에 4천억을 투입합니다. 이미 악펑션에 대해서는 애니제니아뿐만 아니라 많은 데서 이미 에피커시 팩트를 너무나 많이 확인됐어요. 논문 좀 제대로 읽어보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캔 관련된 저널은 임팩트 팩터가 굉장히 한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컨클루전의 결론은 뭐냐면 특정 질환의 특정 방법론에 있어서 샘플 수가 부족하거나 논문 수가 부족하거나 uncertain, not efficacy가 아닙니다. 예, 아직 근거가 없다는 일부 질환에서 효과가 없다고 증명이 된 거는 아니지만 효과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면 저기 우리 서울대 의대 윤영훈 교수님이나 국립암센터의 시스템 리뷰학을 하시는 분들한테 논문 좀 해보시고 그러겠습니다. 의사들 가서 얘기하시고 연락하시기 바라고요. 근거 없는 얘기 좀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님. 제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만 인신공격성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희대 그걸 했는데 왜냐하면 메르스바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임상 진료 시스템에서는 의과에서는 만약에 그런 환자들을 2주 입원시키면 병원에서 인정이 안 됩니다.
다 삭감 내지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 2주 입원 기간이요. 그다음에 그 센트럴 파슨지 페리페럴 파슨지 그 경희대 한번 꼭 들어가 보시죠. 거기 그 컴퓨터로 말씀드린 거였고 그러면 입원 환자들의 그걸 말씀하시니까 그걸 정보는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 조사해 보시면 또 알 수 있어요. 아니, 어디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나? 네. CPG를 꼭 따라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에서 그 의료 수가 아니 국민건강보험 하에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의사가 상황에 따라서 어드미션 시키고 지금 선생님이 모든 환자의 CPG에 따라 움직입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진료지침이라는 것은 상황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되어 있는 진료지침이 아닙니다. 진료지침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아니 거의 따라야만 되는 것이 진료지침인 것이지 진료지침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내가 판단할 때 아니다. 그건 누가 그걸 증명하죠? 본인의 내가 치료했더니 환자가 낫다, 성공 효과가 있다. 마찬가지로 진료지침이라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번 심평원이나 한번 우리 여쭤보시면 말씀하시네. CPG가 심평원에서 만든 거예요. 건강보험 청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현재 보험 체계에서 우리가 그런 경우만 하면은 인정이 안 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사실에 입각한 말씀이에요. 건강보험도 인정 안 되는 건 맞아요. 예. 그건 맞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드린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예, 뭐 오늘 시간도 많이 흘러 그래서 좀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토론회가 좀 자주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이런 토론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우리 협회장님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이런 게 사실 제가 보니까 텔레비에 나가서 한번 TV 생중계가 너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꿈도 한번 꿔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런 이해를 하면서 서로 간에 보면 지금 김준성 교수님도 처음에는 막 하시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아주 부드럽게 교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굉장히 토론을 해서 서로 교감을 하면 진짜 뭐냐면 서로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음에도 한번 김준성 교수님을 또 모시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훌륭한 학자님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뭐 오늘 또 토론하다가 서로가 좀 언성이 그런 거 있으셨으면 좀 기분 푸시고요. 다음에 좋은 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떻습니까? 오늘 뭐 이 정도로 하고 또 다음에 또